잠깐만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서울 메디컬 센터 이사회 회의실. 신입 간호사 이수민의 해고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 혐의.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병동에서 매일 보던 그 환자 보호자였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 메디컬 센터 재단 본부 건물 5층 이사장실. 강태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8살 서울 메디컬 센터 재단 이사장. 그의 손에는 익명의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과 병동 수간호사 박정희가 3년간 의료 물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신입 간호사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입을 막기 위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할아버지가 세우고 아버지가 키운 병원이었죠. 이럴 수가.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는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최 원장님, 잠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5분 후, 최영호 원장이 이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60살, 20년 경력의 병원장이었어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주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최 원장은 편지를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해 봐야 알겠죠. 하지만 내부 고발이라면 근거 없이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 원장님, 저 결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분을 숨기고요. 최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께서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를 해봤자 숨기면 끝이에요.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태주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신입 간호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사장실에서 보고서만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최 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환자 보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주는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 했어요. 제가 아는 배우 한 분이 있어요. 80대 할머니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아들 보호자로 병동에 상주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최 원장님만 아시면 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속을 도와드리죠. 내과 병동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평범한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 후드티, 운동화. 내일부터 저는 강민수입니다. 평범한 아들 보호자. 2개월 동안 저 병동에서 살겠습니다. 최 원장이 나간 후 태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올바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누가 정말 환자를 위하는지 직접 보겠어. 그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 익명의 제보자도 찾겠어. 용기 있는 사람이군.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그는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니었죠. 평범한 보호자 강민수로 살 것입니다. 태주는 옷을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시작이군.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마포구 원룸.
이수민은 내일 입을 간호사복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26살 서울 메디컬 센터 신입 간호사. 아직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3개월 수습 기간 중이었습니다. 2주 후면 정규직 전환 평가가 있었어요. 수민은 다림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꼭 붙어야 해. 간호대학을 졸업한 지 1년. 6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했어요. 서울 메디컬 센터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수민아, 축하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하지만 수민은 알고 있었어요. 수습 기간 3개월. 이 기간을 통과해야 진짜 정규직이 된다는 걸. 학자금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앞으로 5년은 더 갚아야 했죠. 정규직만 되면. 수민은 핸드폰을 받습니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민아, 밥 먹었니? 몸 조심하고 정규직 꼭 되길 바란다. 엄마가 응원할게. 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꼭 정규직 될게. 그녀는 답장을 보냈어요. 수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업무 일지가 있었어요. 매일 환자별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투약 시간, 환자 상태, 특이사항.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요즘 걱정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수간호사, 45살, 내과 병동 수간호사였어요. 수민의 직속 상사였죠. 정의는 수민에게 유독 엄격했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어요. 수민이 차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다가왔어요. 이수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수간호사님. 수민은 급히 일어섰어요. 이거 뭐야? 차트 작성이 이따위야? 정의는 차트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 전체적으로 엉망이야. 다시 써. 네, 알겠습니다. 수민은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수민, 환자 관리 제대로 해. 정의가 소리쳤어요. 302호 환자 수액 교체 시간 놓쳤잖아. 죄송합니다. 수민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제 시간에 했는데. 하지만 정의는 믿지 않았습니다. 신입이 이러면 어떡해. 정규직 되고 싶으면 제대로 해. 네, 조심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수민, 린넨 창고 정리해. 네, 그건 돌아가면서 신입이 선배들 도와야지. 안 그래? 알겠습니다. 수민은 다른 간호사들의 일까지 떠맡았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눈빛만 보냈죠. 수민은 업무 일지를 덮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시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이팅게일 선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간호 업무에 정성을 다할 것을. 수민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환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2주만 더 버티자. 정규직만 되면. 그녀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은 야간 근무였어요. 저녁 8시 출근, 다음 날 아침 8시 퇴근. 수민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올바르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최선을 다하면 분명.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메디컬 센터 내과 병동 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어요. 한승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승희는 노련한 연기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어요. 박정희 수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45살,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주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한승희 환자분이시죠? 801호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차트를 확인했어요. 그들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801호실, 4인실이었어요. 여기 창가 침대입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누우세요. 태주는 승희를 침대로 옮겨드렸어요. 정희는 차트를 걸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이수민입니다. 곧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태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4인실. 다른 침대엔 70대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2개월. 그는 보호자 침대에 앉았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관찰 일지였습니다. 첫째 날. 입원 완료. 박정희 수간호사, 차가운 인상. 환자보다 서류에 집중. 태주는 적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성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이수민입니다. 26살쯤 되어 보였어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주는 일어섰어요. 수민은 승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셨어요? 많이 긴장되시죠? 응, 그래. 승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수민은 승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지금 혈압부터 재볼게요. 수민은 혈압계를 가져왔어요. 부드럽게 승희의 팔에 감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 측정이 끝났어요. 정상이세요. 다행이에요. 수민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저 간호사,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수민은 승희 옆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물컵, 티슈, 리모컨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고맙구나. 수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병원 공기가 건조해서 목마르실 거예요. 이걸로 입 주변 닦으시면 좋아요. 이런 걸 줘도 돼? 제 개인 물건이에요. 괜찮아요. 수민은 손수건을 승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태주는 놀랐어요. 개인 물건까지.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정희가 들어왔어요. 이수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수간호사님. 수민은 급히 돌아섰어요. 지금 뭐해? 환자분 혈압 재고 있었습니다. 혈압 하나 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민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환자가 801호만 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럼 빨리 다른 환자들 돌봐. 여기서 뭐해? 네, 알겠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승희를 봤어요. 할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승희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수민을 노려봤어요. 이수민, 801호 환자 제대로 관리해.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조심하겠습니다. 나와. 정희는 밖으로 나갔어요. 수민은 승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누르세요. 고마워. 수민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째 날 오후, 담당 간호사 이수민. 환자에게 매우 친절하고 세심함. 개인 손수건까지 제공. 진심 어린 태도. 하지만 박정희 수간호사가 이수민에게 가혹함. 실수하면 안 되라며 압박. 다른 간호사와 확연히 다른 대우. 태주는 펜을 멈췄습니다. 승희가 속삭였어요. 저 젊은 간호사. 진짜네. 네.
연기가 아니야.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게 느껴져. 승희는 30년 경력 배우였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수간호사, 뭔가 이상해. 저도 느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도에서 정희가 수민을 세워두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야. 태주는 관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수민이 다시 왔어요. 저녁 약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 수민은 물을 따라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승희가 약을 먹었습니다. 수민은 승희 이마를 만졌어요. 열은 없으시네요. 좋아요. 고맙구나. 저녁 식사는 7시에 나와요. 많이 드세요. 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주는 수민을 봤어요. 저 간호사, 뭔가 특별해. 수민이 나갔습니다. 태주는 노트에 적었어요. 이수민 간호사,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함. 시간이 지나도 친절함 변하지 않음. 앞으로 지켜볼 필요 있음. 밤이 되었습니다. 병동은 조용했어요. 태주는 보호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민이 가장 부지런했어요. 환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 왜 수간호사한테 저런 대우를 받지? 태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3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주는 801호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거나 복도를 오가며 병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수민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첫째 날 아침, 태주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그런데 간호사 스테이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찍 나온 거였죠. 태주는 복도로 나갔어요. 수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중이었습니다. 301호 김영숙 환자님, 어제 혈압 조금 높았어. 오늘 다시 재봐야겠다. 수민은 혼잣말을 했어요. 태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꼼꼼하게 하는군. 수민은 각 병실을 돌았어요. 환자들이 자고 있었지만 조용히 문을 열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액 잔량, 침대 난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801호실에 들어왔을 때 수민은 승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주는 자는 척했어요. 할머니, 주무세요? 수민은 속삭였습니다. 승희가 눈을 떴어요. 아가씨, 몇 시야? 새벽 6시예요. 일찍 깨셨네요. 잠이 안 와서.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요? 수민은 승희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을 체크하는 거였습니다. 열은 없으시네요. 다행이에요. 고맙구나. 물 좀 드릴까요? 그래 주겠니? 수민은 밖에 나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안 좋으니까요. 조금씩 드세요. 승희는 물을 마셨습니다. 수민은 베개를 다시 정리해줬어요. 편하게 주무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그녀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태주는 눈을 떴어요. 저 시간에 저렇게까지 하는 간호사가 얼마나 될까? 둘째 날 오전 10시, 태주는 복도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수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수민.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가 수민을 불러 세우고 있었어요. 다른 간호사 2명도 옆에 있었습니다. 네, 수간호사님. 수민이 달려왔어요. 이거 뭐야?
정희는 차트를 수민 앞에 던졌습니다. 305 박철수 환자 투약 기록. 이따위로 쓰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수민은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쓴 게. 뭐, 내가 안 썼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제가 쓴 건 맞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변명하지 마. 신입 주제에.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민을 노려봤어요. 정규직 되고 싶으면 제대로 해. 이런 식이면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건 뭔가 이상한데.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직실 청소 내가 해. 네. 그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왜? 못해? 정희는 팔짱을 꼈어요. 신입이 선배들 도와야지. 안 그래?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알겠습니다. 수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린넨 창고 정리도 해. 오늘 안 해. 하지만 오늘 제가 환자 12명을. 내가 일 못하니까 환자가 12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정희는 비웃었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15명씩 보는데 수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희는 서류 뭉치를 수민에게 던졌어요. 의무기록 정리. 오늘 밤까지.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민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어요.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건 괴롭힘이야. 오후 2시. 태주는 화장실 가는 길에 약품 보관실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민, 이리 와봐.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태주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민이 들어갔어요. 네, 수간호사님. 이거 봐.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약품 재고 안 맞잖아. 이거 내가 했지? 네. 저는 오늘 약품실 담당이. 아침에 내가 들어온 거 봤어. 환자 진통제 가지러 들어온 건데요. 그때 다른 약도 가져간 거 아니야? 정희는 수민을 몰아붙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진통제만. 거짓말하지 마. 정희는 수민의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신입 주제에 약품까지 손대? 이거 큰일이야. 알아? 정말 아닙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 있어?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없잖아. 그럼 내가 한 거야. 하지만 경고 2회. 정규직 평가에 기록한다.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떨어져. 알았지? 수민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 수민이 약품실을 나왔어요. 태주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모든 걸 봤습니다. 수민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약품실을 지나치는 척하며 안을 슬쩍 봤어요. 정희가 약품 상자를 자기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건. 태주는 확신했어요. 약품을 훔치고 그 죄를 신입 간호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날 저녁 태주는 801호실로 돌아왔습니다. 승희가 물었어요. 어떤가? 태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뭐가? 박정혜 수간호사가 이수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태주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직접 봤습니다. 자비를 전부 떠넘기고 다른 간호사 실수까지 이수민 탓으로 돌렸어요. 약품 재고가 안 맞는 것도 이수민이 한 거라고 몰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박정혜 자신이 약품을 훔쳤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승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젊은 간호사 억울하겠네. 네. 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규직이 절실한 거겠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도 견디는 겁니다. 그는 노트에 적었어요. 둘째 날, 박정희 수간호사의 괴롭힘 직접 목격. 업무 떠넘기기 청소, 정리, 서류. 허위 경고 약품 분실을 이수민 탓으로. 실제 범인은 박정희 약품 훔치는 것 목격. 이수민, 눈물 참으며 견딤. 이수민 간호사, 환자에게 헌신적. 새벽 6시 출근. 하지만 부당한 괴롭힘 당하고 있음. 태주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셋째 날 밤, 야간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갈 때 수민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태주는 멈췄습니다. 수민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민아, 정규직 됐니? 엄마는 내가 꼭 될 거라고 믿어. 수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떨어질 것 같아. 그녀는 차트를 봤어요. 경고 2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지?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일주일만 더 버티자. 잘못한 게 없으면 괜찮을 거야.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환자 순회를 시작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올바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밝혀내겠어. 진실을. 태주는 801호실로 돌아갔습니다. 승희가 잠들어 있었어요. 태주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셋째 날, 이수민 홀로 울고 있음. 경고 2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음. 환자들을 계속 돌봄. 다음 단계 CCTV 확인 필요. 약품실, 간호사 스테이션. 박정희의 범죄 증거 확보. 태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수민 씨,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동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는 절대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801호실에서 병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매일 이수민의 업무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정말 성실했어요. 새벽 6시면 먼저 나와서 환자들을 체크했고 야간 근무 때도 한 명씩 빠뜨리지 않고 돌봤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태주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관찰 결과 이수민 마이너스 환자 12명 담당, 실수 없음. 박정희 마이너스 계속 압박, 자빌 떠넘기기. 그날 아침 9시 간호사 스테이션. 박정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환자 순회 중이었죠. 정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이수민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니까요. 화면에 투약 기록이 떴어요. 305 박철수 환자. 아침 8시 혈압약 투여. 담당 이수민. 정희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투약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로그아웃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침 수민이 복도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 정희가 불렀어요. 네, 수간호사님. 수민이 다가왔습니다. 305 박철수 환자 투약 기록 확인했어? 네, 아침 8시에 혈압약 드렸습니다.
기록은 당연히 입력했습니다. 정희는 컴퓨터를 가리켰어요. 확인해봐. 수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305 박철수 환자 차트를 열었습니다. 투약 기록란 비어 있었어요. 수미는 당황했습니다. 없네. 정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분명히 입력했는데요. 그럼 어디 갔어? 이상하다. 수미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혹시 다른 환자 차트에 잘못 입력한 거 아니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305호에 분명히. 확인해봐. 수미는 다른 환자들 차트를 열어봤어요. 없었습니다. 이수민.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투약은 했는데 기록을 안 한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기록했어요. 증거는? 수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팔짱을 꼈어요. 투약 기록은 필수야. 안 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하지만 정말로 변명하지 마. 정희는 차트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경고 1회. 투약 기록 누락. 수간호사님, 다음부터 조심해. 정희는 차트를 덮었어요. 이제 경고 3회야.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정규직 탈락이야.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았지? 네. 수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민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입력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한편 강태주는 복도 끝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정희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것, 수민이 와서 당황하던 것, 경고를 받던 것, 뭔가 이상해. 태주는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민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태주는 지나치는 척하며 그녀를 봤습니다. 저 표정, 억울해하고 있어. 태주는 801호실로 돌아갔어요. 승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가 일어났어요. 태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가 경고를 받았어요. 투약 기록을 안 했다고. 정말 안 한 거야? 아닐 겁니다. 태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봤는데 저 간호사는 모든 걸 꼼꼼하게 기록해요. 투약 기록을 빠뜨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태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 박정혜 수간호사가 혼자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 그 직후 이수민이 와서 기록이 없다는 걸 알았죠. 타이밍이 너무 정확한데? 맞아요. 태주는 펜으로 적었습니다. 의심사항. 박정희가 이수민의 투약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 증거 CCTV 확인 필요.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최영우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장님, 간호사 스테이션 CCTV 영상 확인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9시경. 가능하신가요?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확인 가능합니다. 보안실에 연락해 두겠습니다. 저녁에 오세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겠어. 오후 3시. 수미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305호실. 박철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민 씨, 괜찮아?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수민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요. 수민은 환자의 혈압을 쟀어요. 정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혈압 좋으세요. 다 내 덕분이지. 환자는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수민 씨, 고마워. 당신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든든해.
수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수민아, 언니, 아까 그거, 미안해. 미영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잘못 아니잖아요. 나도 수간호사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알아요. 정규직만 돼. 그럼 나아질 거야. 미영은 수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 고마워요, 언니. 미영이 떠났습니다. 수민은 혼자 복도에 섰어요. 일주일만 더 버티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분명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7시, 태주는 병원 보안실로 갔습니다. 보안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간호사 스테이션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해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전 8시 50분, 간호사 스테이션이 비어 있었습니다. 8시 55분, 박정희가 들어왔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클릭하고 뭔가 입력했어요.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멈췄어요. 여기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박정희의 손가락, 마우스, 화면의 삭제 확인 팝업. 명확했어요. 저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태주는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1차 증거 확보.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횡령, 계속되는 괴롭힘, 조직적 패턴, 모두 밝혀내야 했습니다. 태주는 801호실로 돌아갔어요. 승희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명확합니다. 태주는 노트를 펼쳤어요. 박정희가 이수민의 투약 기록을 삭제했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럼 이제 폭로하는 거야? 아니요. 아직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범죄가 있을 거예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박정희가 스스로 무덤을 파괴. 밤 10시, 야간 근무 시간. 수미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경고 3회.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끝이었어요. 실수하지 않았는데. 수미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했어요. 내일은 더 조심해야지. 그녀는 환자실을 돌았습니다. 801호실. 문을 열었어요. 강태준이 깨어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깨웠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수미는 승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혈압을 재고 수액을 확인했어요. 다 괜찮으세요? 고맙네. 승희가 말했습니다. 수미는 미소를 지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수민이 나갔어요. 태주는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수민 씨.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엔 결심이 타올랐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날 밤, 이수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경고 3회. 수민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업무일지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록이 있었어요. 305 박철수 환자. 오전 8시 10분 혈압약 투여. 오전 8시 12분 전산 입력 완료. 환자 상태 양호.
사진도 찍어뒀었습니다. 화면 캡처였어요. 분명히 입력했었어요. 왜 사라진 거지?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핸드폰에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민아, 오늘도 고생했지? 일주일 후면 평가잖아. 우리 딸 꼭 붙을 거야. 파이팅! 수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고 3회 받았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떨어져.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수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출근. 환자 한 명 한 명 꼼꼼히 체크. 차트 기록도 빠뜨린 적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상해. 수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자. 최선을 다하면 분명 괜찮을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어제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병동은 조용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불을 켰습니다. 환자들 차트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오늘은 절대 실수하지 말자. 수미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별로 투약 시간, 기록 시간, 확인 사항 모두 적었어요. 오전 7시 다른 간호사들이 출근했습니다. 김미영이 수민을 봤어요. 수민아, 벌써 왔어? 네, 언니. 일찍 왔네. 미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수민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수민아, 있잖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이 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도 다 알아.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미영은 수민 손을 잡았어요. 투약 기록건도 그렇고 어제 린넨 창고 정리도 원래 내 차례 아니었잖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수간호사님 눈치가 보여서.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수미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냥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요. 꼭 붙어야 해. 알았지? 네. 두 사람은 각자 환자를 돌보러 갔습니다. 오전 9시 수미는 305호실에 있었어요. 박철수 환자가 아침 식사 중이었습니다. 수민 씨 앉아. 환자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잠깐만 앉아봐. 수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환자는 수민을 봤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 환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70 넘었어. 사람 표정 보면 알아. 힘들지?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환자는 수민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 씨는 정말 좋은 간호사야. 내가 입원하고 일주일 동안 봤는데 당신만큼 환자 생각하는 간호사 없어.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야. 환자의 말에 수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힘내. 수미는 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내자. 조금만 더. 한편 강태주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수민이 환자실에서 나와 눈물을 닦는 모습. 저렇게 환자들이 좋아하는데. 태주는 801호실로 돌아갔어요. 승희가 물었습니다. 어떤가? 이수민 간호사. 환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태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05호 박철수 환자가 격려해 주는 걸 봤어요. 환자들이 그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간호사는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태주는 펜으로 적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 경고 3회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음. 더 일찍 출근해서 준비. 환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음. 박정희 수간호사, 이수민을 집중적으로 괴롭힘. 다음 모함 준비 중일 가능성 높음. 승희가 말했습니다. 그 젊은 간호사, 불쌍하네. 네. 하지만 곧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태주는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오후 2시 박정희는 수간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수민 정규직 평가표, 경고 항목, 투약 기록 누락 1회, 차트 작성 불량 1회, 약품 관리 소홀 1회. 정희는 빨간 펜을 들었어요. 한 번만 더.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엔 큰 걸로 가야겠어. 정희는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정규직 평가일. 그녀는 계획을 세웠어요. 환자 낙상 사고 아니면 정보 유출. 정희는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저녁 6시 수미는 야간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환자들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했어요. 오늘은 아무 문제 없었어. 수미는 안도했습니다. 미영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수민아, 오늘 수고했어. 조심히 일해. 언니도 조심히 들어가요. 미영이 떠났습니다. 병동은 조용해졌어요. 야간 근무 간호사는 수민 혼자였습니다. 수민은 환자들을 돌기 시작했어요. 801호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한승희가 자고 있었어요. 강태주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민은 승희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 맥박, 호흡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태주는 눈을 뜨고 수민을 봤어요. 저렇게 밤에도 환자를 확인하는구나. 수민은 나갔습니다. 태주는 일어나서 노트를 펼쳤어요. 야간 근무 관찰. 이수민, 1시간마다 환자 순회. 조용히 환자 깨우지 않게. 전문적이고 세심함. 결론 이수민은 완벽한 간호사. 박정희의 괴롭힘은 개인적 이유이거나 더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 태주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최영우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장님,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때야. 밤 11시 수미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어요. 환자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면 평가. 경고 3회.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그녀는 환자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기록, 모든 투약, 모든 순회. 완벽했어요. 내일도 이렇게 하자. 수미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복도는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미는 혼자 환자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오전 10시 강태주는 최영우 원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최영우 원장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원장님,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입니다. 최영우 원장은 노트를 봤어요.
박정희 수간호사가 이수민 간호사를 괴롭히고 있군요. 네. 그리고 투약 기록을 삭제한 증거도 있습니다. 태주는 USB를 건넸어요. CCTV 영상입니다. 최영호 원장은 컴퓨터에 꽂아서 재생했습니다. 박정희가 컴퓨터 앞에서 기록을 삭제하는 장면. 명확했어요. 이건 최영호 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횡령도 의심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약품 보관실에서 물품을 가방에 넣는 걸 봤습니다. 확실한가요?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원장님, 제게 권한을 주세요. 병동 전체 CCTV 접근 권한, 서버 로그 확인 권한, 약품 재고 기록 열람 권한. 최영호 원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보안팀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명의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최영호 원장이 물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는 괜찮을까요? 정규직 평가가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지킬 겁니다. 태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희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 그때 모든 걸 폭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태주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8층 내과 병동. 박정희는 약품 보관실에 있었어요. 재고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고가 약품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 달 것도 챙겨야지. 그녀는 3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매달 500만 원어치. 3년이면 거의 2억 원. 조금만 더 하면.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수민. 저 신입이 너무 꼼꼼해. 정희는 수민이 매일 약품 재고를 체크하는 걸 봤습니다. 정규직 되기 전에 내보내야 해. 정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2단계. 환자 낙상. 오후 2시. 수민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302호실. 80대 김영숙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가실 거예요? 응, 그래야겠어. 수민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화장실까지 함께 갔어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고맙구나. 수민은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후.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나왔어. 수민은 할머니를 다시 침대로 모셨어요. 편하게 누우세요. 고마워. 수민은 침대 난간을 올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호출벨 여기 있어요. 필요하시면 누르세요. 알았어. 수민은 302호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민. 네, 수간호사님. 지금 305호 가봐. 환자가 불러. 네, 알겠습니다. 수민은 305호실로 갔습니다. 정희는 302호실로 들어갔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내렸어요. 조용히. 그리고 나왔습니다. 30분 후.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302호실에서였습니다. 수민이 달려갔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민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아야. 할머니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다리가. 수민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정희도 왔어요. 무슨 일이야? 환자분이 낙상하셨습니다. 뭐? 정희는 침대를 봤어요. 난간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수민. 정희가 소리쳤어요. 네. 침대 난간 왜 안 올렸어? 올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지금 내려가 있잖아. 수미는 침대를 봤어요. 정말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올렸는데. 환자가 다쳤어. 정희는 화를 냈어요. 이거 큰 사고야. 알아? 의사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를 검사했어요. 다리 골절입니다. 수술 필요합니다. 정희는 수민을 노려봤어요. 이수민, 따라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수민을 벽 쪽으로 몰았어요. 환자 낙상 사고, 침대 난간 관리 소홀. 이거 의료사고야. 하지만 정말로 올렸습니다. 증거 있어? 수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고사회. 정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정규직 탈락. 평가받을 필요도 없어. 수간호사님, 원장님께 보고 들어간다. 일주일 후 퇴사 준비해.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수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그녀는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 강태주는 복도 끝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수민이 난간을 올리는 것, 정희가 302호실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사고. 역시 태주는 급히 보안실로 갔어요. 302호실 CCTV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전부 주세요. 네, 이사장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수민이 침대 난간 올림. 이수민 퇴실. 박정희 입실. 박정희가 난간 내림. 박정희 퇴실. 환자 낙상. 태주는 영상을 저장했어요. 완벽한 증거야. 저녁 6시. 수민은 로커룸에 있었습니다. 혼자 울고 있었어요. 끝났어.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환자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모두 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수민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김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미영은 울고 있었어요. 들었어. 정말 미안해. 언니, 나도 알아. 내가 분명히 난간 올렸어. 내가 봤거든. 정말? 응. 너 302호실 나갈 때 난간 확인하는 거 봤어. 미영은 수민을 안아줬어요. 근데 내가 증언해도 수간호사님이 안 믿을 거야. 알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태주는 원장 사무실에 있었어요. 원장님, 2차 증거입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경악했어요. 박정희가 직접 난간을 내렸단 말입니까? 네, 명확합니다. 이건 고의적인 의료사고 유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주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투약 기록 삭제, 침대 난간 조작, 약품 횡령.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 더 필요합니다. 결정타가. 뭘 더 기다리시는 겁니까? 박정희가 3차 모함을 시도할 겁니다. 그걸 잡겠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횡령 증거도 완벽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서버 로그, 재고 기록, 모든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수민 간호사는 제가 지킵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규직 평가일에 모든 걸 폭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밤 11시 수민은 집에 돌아왔어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수민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엄마, 나. 수민은 울음이 터졌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정규직 못 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엄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수민아. 미안해, 엄마.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엄마의 위로에 수민은 더 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 딸은 훌륭한 간호사야. 어디 가서든 잘할 수 있어.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민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업무 일지를 펼쳤어요. 매일의 기록, 모든 환자, 완벽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수민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주일 남았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다음 날 새벽 5시, 이수민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실수하면 안 돼.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2번, 3번 확인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오전 8시, 박정희가 출근했습니다. 이수민, 네, 수간호사님. 오늘부터 넌 야간 근무만 해. 네, 정규직 평가 전까지. 주간에는 다른 간호사들이 커버할 거야. 정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밤에만 일해. 알겠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간만. 그럼 환자들도 못 보겠네. 오전 10시. 강태주는 보안팀장실에 있었어요. 지난 3개월 약품 재고 기록 전부 주세요. 네, 이사장님. 보안팀장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태주는 꼼꼼히 확인했어요. 매달 고가 약품이 사라지고 있군요. 네, 재고 조사 때마다 오차가 있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박정희 수간호사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버 로그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로그가 떴습니다. 박정희 계정, 약품 출고 기록. 하지만 환자 투약 기록과 불일치. 이건 명백한 횡령이군요. 태주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 유지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이사장님. 오후 3시, 정희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3단계. 이번엔 확실하게. 그녀는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수민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VIP 환자 명단. 정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 정치인, 재벌들. 입원 기록, 진료 내역, 병명. 모두 민감한 정보였어요. 정희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수민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외부 언론사 주소로 전송했어요. 완벽해.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환자 정보 유출. 이건 형사처벌감이야. 한편 강태주는 복도에서 수민을 마주쳤습니다. 이수민 간호사님. 네. 수민은 태준을 봤어요. 보호자 강민수 씨였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님 찾으시더라고요. 아, 승혜 씨요? 네, 올라가 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민은 8층 호실로 갔습니다. 승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수민 씨, 승혜 씨, 편하세요? 응. 근데 수민 씨는 괜찮아?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수민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울고 있잖아. 승희는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도 돼. 승혜 씨. 수민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경고 4번. 정규직 탈락. 내일 모레면 퇴사. 승희는 듣고 있었어요. 수민 씨는 최고의 간호사야. 내가 제일 잘 알아. 고마워요, 승희 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포기하지 마. 문 밖에서 태준이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이수민 씨.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저녁 6시. 박정희는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수민 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희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 오후 3시 이수민 계정으로 VIP 환자 명단이 외부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로그 기록, 이수민 계정, 외부 전송.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형사 고발 사안이에요. 최영호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가 그럴 리 없는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정의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즉시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최영호 원장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즉시 오세요. 5분 후 태준이 원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장님, 정희는 태준을 봤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죄송하지만 이건 내부 문제라. 원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최영호 원장이 말했어요. 이사장님, 이 서류 좀 보시죠. 태준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 이수민 계정. 역시 3단계구나. 태준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원장님,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태준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수민 간호사는 8층 호실에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병실이죠.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후 3시 정각. 수민이 승의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건 사무실 CCTV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 박정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수간호사가 이수민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파일을 전송한 겁니다.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태준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 약품 재고 기록입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매달 500만 원어치 고가 약품이 사라졌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 이건 무슨... 최영호 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버 로그를 보시면 박정희 수간호사 계정으로 약품을 출고했지만 환자 투약 기록은 없습니다. 태준은 정의를 봤어요. 횡령입니다. 아니에요. 정의는 부정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요? 태준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정희가 약품 보관실에서 약을 가방에 넣는 장면, 투약 기록 삭제하는 장면, 침대 난간 내리는 장면, 모든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원장님, 태준은 최영호 원장을 봤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이 병원 재단 이사장. 네. 최영호 원장은 깜짝 놀랐어요. 이사장님이시라고요? 네. 비밀 조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앉으세요, 원장님. 태준은 정의를 가리켰습니다. 박정희 수간호사, 횡령 1억 8천만 원, 투약 기록 조작, 고의적 의료사고 유발, 환자 정보 유출 시도, 신입 간호사 괴롭힘. 정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즉시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정희 수간호사를 즉시 구금하십시오.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의를 데리고 나갔어요. 나요.
정희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 8시 이수민은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원장실에서였어요. 이수민 간호사, 즉시 원장실로 오세요. 네. 수민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해고 통보구나. 그녀는 원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최영호 원장이 있었고 보호자 강민수 씨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수민 간호사. 수민은 떨리는 다리로 앉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수민 간호사. 최영호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 병원 최고의 간호사예요. 수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 태준이 나섰습니다. 이수민 씨, 저는 강태준입니다. 이 병원 재단 이사장이에요. 수민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박정희 수간호사의 모든 조작을 확인했어요. 태준은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그럼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최영호 원장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규직 합격을 축하합니다. 네. 수민은 서류를 받습니다. 정규직 합격 통지서. 진짜인가요? 그렇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환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간호사예요. 이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수민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2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 최영호 원장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정식 간호사로 근무하세요. 네. 3일 후 오전 10시 서울 메디컬 센터 대강당. 전 직원 500명이 모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모두. 긴급 전체 회의였어요. 무슨 일이래? 갑자기 왜 소집했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수민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미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민아, 너 정규직 됐다며? 응. 축하해. 근데 박정희 수간호사는 어디 갔대? 잘 모르겠어. 무대 위로 최영우 원장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사장은 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걸어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8층 간호사들은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8층 호실 보호자 아냐? 맞아. 수민도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 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준입니다. 이 병원 재단 이사장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이사장님이라고? 8층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아니었어? 태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저는 신분을 숨기고 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내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정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수민 계정으로 로그인. 투약 기록 삭제. 타임스탬프 오전 8시 57분 23초. 이건 일주일 전입니다. 박정혜 수간호사가 이수민 간호사의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두 번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02호실. 수민이 침대 난간을 올립니다. 퇴실. 박정희 입실. 난간을 내립니다. 퇴실. 30분 후 환자 낙상. 이것은 고의적인 의료사고 유발입니다. 강당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세 번째, 약품 보관실 영상. 박정희가 고가 약품을 가방에 넣는 장면. 여러 날짜, 여러 번. 3년 동안 총 1억 8천만 원어치를 횡령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네 번째, 오후 3시, 박정희가 다시 컴퓨터 앞. 이수민 계정으로 환자 정보 파일 전송.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8층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수민이가 경고받았구나. 수간호사님이 그랬던 거야? 태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정혜 수간호사는 3일 전 해고됐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 그리고 태주는 수민을 봤습니다. 이수민 간호사. 수민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요? 네. 수민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태주는 수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 당신은 지난 2주일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주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2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이수민 간호사는 이 병원 최고의 간호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짝. 8층 간호사들이 일어섰습니다. 수민이, 축하해. 수민아. 환자들도 왔었어요. 305 박철수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수민 씨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저희 환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8층 호실 강승희도 있었어요. 수민 씨 없으면 저 못 견뎠을 거예요.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수민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주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규직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일부터 대리 간호사로 승진합니다. 네. 수민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규직 된 지 3일 만에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비웠던 자리 8층 수간호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대박! 3개월 만에 수간호사 후보? 김미영이 소리쳤어요. 수민아, 축하해. 박수가 터졌습니다. 짝짝짝짝짝.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수민은 무대 위에서 울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고통, 억울함, 눈물,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태주는 수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최영호 원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병원은 변화하겠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입 괴롭힘 금지, 부정비리 금지,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금지, 올바른 사람이 인정받는 병원,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병원, 그런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짝짝짝짝짝.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수민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축하해요. 잘됐다, 수민 씨. 우리 병동 자랑이에요. 수민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8층 간호사들이 몰려왔어요. 수민아, 우리 오늘 저녁 회식하자. 응, 좋아. 강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영호 원장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수민 간호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네. 태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죠?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녁 6시 8층 간호사들 회식. 이수민, 김미영, 다른 간호사들. 건배. 축하해, 수민아. 고마워, 언니들. 수민은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수민아, 들었어. 정규직 됐다며? 응, 엄마. 그것도 승진했다고? 응, 대리됐어. 전화 너머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수민도 울었어요. 고마워, 엄마.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넌 할 수 있어, 수민아. 언제나 할 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민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태준과 최영호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정희 혐의를 인정합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횡령 1억 8천만 원.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다음 공판까지 구치소에 수감하십시오. 재판장님. 정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최영호 원장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3년 이상은 받을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태준은 창밖을 봤어요. 환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가벼운 처벌입니다. 동감입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메디컬 센터 8층. 이수민은 대리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새 유니폼이었습니다. 김미영이 웃었어요. 와, 진짜 대리 같아. 언니, 이상해.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오전 10시. 수민은 환자 회진을 돌았습니다. 305 박철수 환자. 철수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수민 씨 덕분에. 다행이에요. 302호 김영숙 할머니. 다리 수술 후 회복 중이었어요. 할머니, 아프세요? 괜찮아. 수민이가 잘 돌봐줘서 천천히 회복하세요. 8층 호실 강승희. 승혜 씨, 수민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승혜 씨 퇴원 언제예요? 모레래요. 아, 벌써요? 응. 덕분에 건강해졌어. 승희는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수민 씨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 저도요, 승혜 씨.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후 2시 수간호사실. 수민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왔어요. 이수민 대리. 네, 이사장님. 수민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네. 태주는 의자에 앉았어요. 수간호사 승진 교육 신청하셨죠? 네, 다음 달에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민 씨,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리더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수민은 놀랐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요? 네. 한 달에 2번 정도. 감사합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태주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올바르게 사는 것,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사장님, 그런 사람이 이 병원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요. 수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저녁 6시, 수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룸이 아니었어요. 새 아파트였습니다. 병원 근처 투룸. 병원에서 지원해준 숙소였어요. 와, 수미는 짐을 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수민아, 엄마, 새 집 어때? 너무 좋아. 투룸이야. 우리 딸 드디어 성공했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다음 주에 올라와. 집 구경시켜줄게. 그래. 엄마 꼭 갈게.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한다, 수민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민은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3개월 전, 가방 하나 들고 면접 보러 왔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첫날. 박정희의 괴롭힘, 억울한 경고들, 눈물의 밤들,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수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강태준과 이수민의 첫 멘토링,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수민 씨, 리더십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네, 이사장님. 수민은 노트를 펼쳤어요. 어떻게 하면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주는 커피를 마셨어요. 리더는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 둘째, 팀원들을 믿고 지지하는 것. 믿고 지지하는 것. 네. 저도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될 겁니다. 태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환자들의 리더예요. 이제 간호사들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한 달 후, 8층 간호사 회의. 이수민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8층 수간호사를 맡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짝짝짝짝.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축하해, 수민아. 고마워, 언니. 수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팀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환자를 최우선으로. 둘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셋째, 올바르게 일하기.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정희 수간호사 때처럼은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괴롭히지 않아요. 서로를 돕습니다. 좋아요. 함께 최고의 팀을 만들어요. 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미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저녁, 강태주는 이사장실에 있었습니다. 최영호 원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이사장님,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8층 병동이 1위입니다. 95점. 이수민 간호사 효과군요. 네. 신입 괴롭힘 신고도
70% 줄었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태주는 창밖을 봤어요. 원장님, 네, 이사장님. 우리 병원의 목표가 뭡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인정받는 곳. 그게 우리가 만들 병원입니다. 동감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밤 11시, 이수민은 야간 회진을 돌았습니다. 환자들이 편히 자고 있었어요. 305 박철수 환자, 수면 중, 302호 김영숙 할머니, 회복 중, 모두 평화로웠습니다. 수민은 간호사실로 돌아왔어요. 업무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전 억울함에 울던 자신. 지금은 당당한 수간호사.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은 왔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답이었어요. 수민은 노트에 썼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그녀는 노트를 덮었어요. 새벽 1시, 강태주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조사는 성공적이었습니까? 네. 태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올바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수민 간호사. 저 사람이 이 병원의 미래입니다. 좋은 분이신가 봅니다. 네. 정말로요.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태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어. 이수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층 간호사실. 이수민은 신입 간호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입니다. 22살, 첫 출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수간호사입니다. 수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는 신입을 괴롭히지 않아요. 네. 지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수민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배우면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간호사님. 같이 열심히 해봐요. 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수민은 3개월 전 자신을 떠올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하던 날. 나도 저랬지. 이제 그녀는 신입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 그게 진짜 리더였어요. 오후 3시, 강태준이 8층에 왔습니다. 이수민 수간호사. 네, 이사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올바르게. 환자를 최우선으로. 그게 답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수민은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저런 리더가 되고 싶어? 정의롭고 올바르고 따뜻한 리더.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저녁 6시. 수민은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수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냈어. 3개월의 악몽. 이제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이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